HBM은 보니까 HBM3 포기한 느낌이 나고 그냥 됐다 HBM4로 기절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고객사들과 기술적 협의를 하고 있대요. 물론 늦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발맞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하루에 3%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올라옴에 따라 뭐 전자 같은 경우도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음을 열어두고 봅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좀 여전히 좋을 거라고 좀 보시는 편이세요? 이런 뉴스들만 뒷받침이 된다면? 국내 증시 전략 이분들과 함께 짜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에 오프닝에서 제가 예고 드릴 때도 삼성전자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짧게 정리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부터 먼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빠르게 시세가 나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었어요. 개별주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개장 전에 관세 관련해서 이제 뭐 중국, 미국 상호간 좀 발효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 같은 경우가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종목은 살아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정오기점이 지나고 한 1시에서 2시경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뭐 로봇들 아니면 조선, 오늘 장중에 강했던 조선, 이런 쪽들이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전조 현상으로 오늘 뭐 IT 소재 부품 쪽이 강했어요. 강하고 전자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게 전자가 보통 시세가 나면 단발성으로 나는 게 아니라 좀 연설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는 전자가 수급을 좀 빨아가는 형태가 나타날 때 나머지 군들이 좀 뭐 안 흔들리는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요 관전 포인트들을 막간을 이용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해야 되죠? 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한마디로 짧게. 딱 한마디로 예. 미국 빠졌다고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했다고 쫄지 마. 끝. 그러면 네. 그 연장선에서 관세 이슈를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하고 있다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솔직히 오늘 아침에 쫄았죠. 미국 시장 갑자기 또 관세 뭐 또 예. 12일인가 11일부터 또 뭐 네네. 특별 뭐 무슨 발표한다. 맞아요. 예. 상호 관세 뭐 이름 거창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우르르 밀리다 보면 아침에 이것도 그동안에 좀 올랐던 거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결국에는 네, 갈 길을 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 그나마 좀 낙폭을 축소했으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잘 견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쪽인데, 내가 트럼프 일기 때 저희가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또 무슨 얘기 나오게 되면 특히 초기에 뭐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걱정은 했다가 걱정했다 그 정도까지 강하지 않다 그러면 반성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알다 보니까 시장이 한 템포 빨리 움직이네요. 별거 없을 수도 있는데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그냥 바로 움직이는데, 여전히 변동은 커질 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 또 말 한마디마다. 오늘도 장중 변동성 크지 않습니까? 밀렸다가 돌아온 것까지 네. 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매매 못할 거 아니다. 특히 이제 한국 증시는 매매할 수 있는 게 한 분기, 두 분기밖에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또 하반기 가면은 또 추석이네 뭐네 그러면서 또 하반기 또 그거 뭡니까? 다 저희 지내왔었잖아요. 작년 하반기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예전에도 한번 민재희 팀장님이랑 다 같이 얘기하다가 추석 전에 한국 증시는 다 끝난다고 그 얘기는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근데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이런 때 좀 챙길 걸 챙기고, 또 아마 되게 바쁘셨을 거예요. 오늘 투자하시는 분들 이 섹터도 움직이고 저것도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기승전 삼성전자로 모아가네요 분위기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오늘 오르고 떨어지고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보면 꼭 이거래일 겪은 느낌처럼 예 오전과 오후가 좀 다르기도 했었고 그 와중에 또 삼성전자는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아직은 루머입니다만은 긍정적인 소식들도 좀 있다 보니까 급등 예 그런 강세 흐름이 예 나오긴 했었는데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뭐 삼성전자는 상한가. 평소로 치면 네. 네, 그렇죠. 꽤 진짜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소심하게 사기는 하더라고요. 430억 네, 정도밖에 안 사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사님께도 같은 질문은 드려볼게요. 네. 물론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막 힘을 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쫄았던 만큼은 막 떨어지는 또 않았단 말이죠.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경계는 우선은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상계관세식의 발효가 11일, 12일이 구간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되면 뭐 괜찮은 거고요. 우리나라가 미리 포함이 돼버리면 조금 시장은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조금은 좀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기도 한 것 같은데 물론 시장의 종목은 살아 있었지만 네. 그래서 뭐 이 주간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미국을 보면 무역 적자 규모가 그래도 뭐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크다 보니까 협상을 할 여지 같은 경우가 지금은 테이블이 없다 보니까 좀 밀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배려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로 강행을 해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좀 영향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시장 속에서 자동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고 반도체는 뭐 업황에 대해서 좀 돌아설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삼성 자체로도 좀 뭐 발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오늘은 강했던 것 같아요. 강했고 뭐 이 부분이 업황이 모든 상황을 덮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의 뜻이다 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오늘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경계감을 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너무 빨리 안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오늘 시장에 좀 상승과 하락했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또 한 장짜리 예. 보시면서 보기에 좀 이런 정리를 잘하게 되네요, 사람이. 왜요? 왜요? 예.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세요. 예. 저 그 정리를 잘하게 된다고요? 네. 네. 그냥 저 동의합니다. 자화자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네, 예. 동의합니다. 네. 전혀 눈빛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봤을 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우려가 주말 사이에 막겠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불만인 국가를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한국이 안 들어갔어요. 일단은 안 들어갔고 게다가 그때 우리는 그래도 너희들이랑 FTA 하지 않았느냐 라는 쪽에 대한 약간 근자감 네 그런 쪽인데 그것도 뒤집을 수 있어요. 트럼프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봤었을 때 무역 흑자 구조가 7위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개정하자고 또 달려들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부터 아마 그런 거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봐야 또 그때 이제 우르르 했다가도 어차피 개정하게 되면은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바로 나오겠습니까? 또 1년 뭐 이렇게 1년 6개월 막 이렇게 끌 테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또 걱정은 할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 부담감은 과거와는 다르다. 예, 그렇게 또 시장이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중심의 탄력이 강화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예,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가서 예, 요거 전 세계 주요국 지수 상승률 2월 8일이니까 지난주입니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가슴이 웅장해지지.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추린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1, 2, 3위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는 거예요? 저기요. 네. 아니 좋은 것만 추린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직도 코스닥은 상승률 2위예요? 2위입니다. 2달 동안. 참. 이제 왜 그렇게 보십니까?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했었으면 이럴 때도 네. 좀 있어야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상위권은 1월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속성이 있네요 코스닥은. 요즘 이제 직접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과 네. 그냥 이렇게 보고 코스닥 그냥 이렇게 지수만 이렇게 보다가 좀 올랐네 하고 분들은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매매하셨던 분들은 예. 웅사님처럼 이게 말수가 적어지잖아요. 이 시간쯤 되면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요. 장중에 열심히 이제 손가락이 들락날락 매수매도 매매를 엄청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해야 아시잖아요. 상반기에 좀 확 끌어놔야 하반기에 좀 날려도 네. 그걸 감안하고 이제 상반기에 끌어도는 과정이다 보니까 K증시 특성.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뉴욕 지수 상승률을 봤었을 때 잘 보시게 되면은 폴란드, 독일, 스페인, 헝가리, 유로, 스톡스, 스위스 뭐죠 이거? 대부분 유럽 쪽이 들어가 있네요. 네. 유럽 쪽이 뭐가 경제가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금리나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유동성의 힘 때문에 증시가 조금 좀 힘을 얻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입장으로 보게 되면 탐탁치 않아요.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데 그 달러는 강세로 가는 기조지 않습니까? 예. 가뜩이나 좀 그러니까 유럽이 만약에 그냥 경제 체력만 보고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나오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경제 체력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면 달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세로 안 갈 수도 있었는데 라는 쪽을 생각하게 되면 1등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런 쪽에서 요거 하나 더 보시죠. 이제 보게 되면 그 전년도에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그 다음 년도가 어떻게 됐느냐? 98년도는 다 아시죠? 그때 IMF 그때 당시에 그 다음 년도 딱 보게 되면 37% 빠지고 272% 오르고 와우. 그래서 2000년도 IT 버블 때 한 80% 빠지고 그 다음 년도 70%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락하면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왔다 보니까 이제 2024년도 마이너스 21%. 연간 기준으로요. 특별히 뭐가 잘못된 것보다도 복합적인 게 다 작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한 21% 빠졌으면은 또 20%는 돌아가 주는 변화로 보기를 최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7.6%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빠졌으니까라고 하는 또 변화도 같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하락을 주도했던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2차전지 이런 쪽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은 선전을 했었는데 그러면 2차전지가 그대로 올라와서 돌아갈 것이냐? 아니죠. 또 시장은 그게 아니라 또 새로운 섹터가 주도해서 지수를 끈다라는 쪽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또 모르죠. 2차전지가 또 어떤 반응이 나오면서 변화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이제 다변화된 모습들은 체크를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도주는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지금 매크로 지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관세 우려 때문에 변화가 들어와서 달러 장중에도 쭉 올라가고 또 원달러 환율 또 달러 원이죠. 또 그렇게 갔었으면은 혹시나 조금 걱정했을 텐데 일단 1,450원대에서 버티더라고요. 환율도. 그런 쪽으로 봤으면 시장은 약간 안도감을 찾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강세 섹터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그냥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들이 좀 강했고요. 로봇 오늘도 강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쭉 밀리다 보니까 좀 그랬고 소프트웨어 여전히 강하고 유리기판 기다려 삼성전자가 한대라고 하면서 들어왔고 미용기기 쪽들은 오랜만에 또 에스테틱 쪽이죠. 보톡스 필러 이런 쪽도 강했는데 보니까 파마리서치가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도 괜찮더라고요. 역시나 리쥬란 콘주라는 한 건 한다 이런 느낌이고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입니다. 이것도 다 어느 정도 어차피 2차전지 안에서 좀 더 누가 더 좀 그러니까 성장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안쪽에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비만 치료제 주춤하다가 다시 올릭스 효과였죠. 이것 때문에 좀 뛰기 시작하고 스마트폰 부품도 요즘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잘 팔린다는 쪽과 함께 카메라 쪽들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 쪽들이 로봇에 로봇이 무생물이니까 대가리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대가리는 생선에다 하는 거죠. 생선만 대가리가 나온 거예요? 로봇 앞으로 커야 될 거니까. 머리. 헤드. 헤드셨네요. 헤드. 헤드. 갑자기
그런 저급한 단어가 죄송합니다. 예. 로봇의 헤드는 AI, 네. 그리고 로봇의 I는 뭐가 될까? 뭐가 될까요? 카메라 이런 쪽들 투자 아이디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로봇을 중심으로 또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게 또 전고체 배터리도 그래요. 로봇에 들어가는 또 동력은 뭘까? 일단 초기에는 좀 효율화된 전고체 배터리를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강했었고 엔터는 우리 시진핑 주석 죄송합니다. 예, 시진핑 주석께서 방문 가능하다라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랬었고 게임주도 견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엔터 게임 오늘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예. 이런 그 영상 콘텐츠까지 또 다 한한령 해제 가능성 때문에 좀 강했는데 아쉽지만 오늘 또 관세 발표가 됐던 철강, 알루미늄 쪽들은 약했는데 근데 알루미늄 종목들이 또 우리 약한 종목 좀 자그만 종목들은 또 팍팍 튀더라고요. 네. 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또 전력기기, 조선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쪽들 좀 무거워지고 자동차도 아직 관세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역시 약하다. 그러니까 좀 산업재 성격이 나는 쪽들, 중후장대 쪽들은 여전히 무겁다. 좀 그러니까 1월, 2월, 3월 1분기답게 좀 가벼운 종목들 이런 쪽들이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 판에 두 분의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극복은 하긴 했는데 여전히 약세 업종은 수출 주도 기업들에 대한 좀 약세 구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긴장은 놓지 말자. 그런데 또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면서 이제 상승 업종도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이런 업종들 보기 전에 일단 삼성전자 얘기나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님 삼성전자 오늘을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에서 정황들이 레거드 반도체라고 하죠. 이쪽이 딥시크 등장도 있지만 중국에서 소비에 대한 행태의 진작이죠. 작년에는 타이어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 자동차 소비에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디바이스 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중심의 초과 공급 같은 경우가 분명 중국 로컬 중심으로 소비가 되겠지만 먼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였고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게 정황상으로 좀 올라오는 게 파악이 되다 보니까 레거드 쪽에 문제가 되던 부분, 그러니까 과공급 부분이 그래도 나아지지 않냐라는 논리가 시장에서 한 가지가 대입이 되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오픈 AI 쪽이라든지 북미의 회사 어느 정도 접점을 가지면서 파운드리 단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당연히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한 부분은 주문형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히 딜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계속 우려가 되어 오던 HBM3E와 관련된 부분을 엔비디아에 들어가냐 마냐 이 부분이 이제는 좀 다른 부분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본업에 대한 측면에서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냐라는 정황이 데이터로 파악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가 이번 주면은 이때까지 해왔던 강도로는 끝나다 보니까 추가로 자사주 매입의 단행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 주가의 흐름에 더해진 것 같아요. 하루에 3%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레포하고 올라옴에 따라 전자 같은 경우도 상황이 좀 바뀔 수 있음을 열어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강할 때 다른 쪽 같은 경우가 동반해서 강했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자가 강할 때 다른 쪽의 수급 같은 경우가 이쪽을 좀 불러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상황은 달랐다라고 수급의 흐름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셨던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2주 전부터 예. 삼성전자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네. 삼성전자를 다시 볼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엄한 제 채널에 와서 네. 엄한 제 블로그 와서 네. 예, 또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2주 동안 악플에 시달리셨겠군요. 예, 너 혼자 많이 살아 삼성전자. 네. 그거 지우느라고 조금 좀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다시겠죠?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그러면 그 2주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인을 주셨을 때 네. 그때는 모멘텀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밸류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해외 기관이나 투자자들도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살 것이다, 인덱스 성격으로 뭐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어디에 더 방점을 두셨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고 다 잔잔바리한테 뭐 그런 걸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본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잔잔바리 딱 한마디로 설명드립니다. 감. 감? 감. 기도매 같은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딱 근거 있는 감. 예. 네, 이거를 보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차피 레거시 쪽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 가장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런 쪽에서 하반기는 그나마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그널들이 언제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어차피 하반기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은 3개월에서 6개월 먼저 나온다 라는 쪽의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는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첫 번째 스마트폰은 중국 쪽에서 이제 턴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구환신 정책이긴 하지만 보조금 준다니까 바꾸네요. 그리고 우리는 갤럭시 S25가 또 최대 판매량, 최대 예약 초기에는 항상 초기에는 잘 팔려요. 네, 잘 팔리는데 그래도 이게 AI 쪽이 탑재된 이제 초기 버전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지 않나. 거기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AI 옛날에는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다들 그러고 있다가 예. 지금 이제 클릭 한 번이면은 얘가 작동되는구나. 이렇게 알기 시작하게 되면 잠깐만 그럼 나 PC에도 뭐 하나 누르게 되면 AI로 들어가는 거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교체 수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런 반도체 쪽들도 변화가 들어가는데 예. 거기서 보다 보니까 랜드 쪽들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랜드 쪽들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또 감사 나옵니다. 감사는 다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첫 번째 원칙 감사 시작하게 되면 뭔가 무릇 이제 가격을 이거는 메모리 업체 쪽에서는 이건 좀 심했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걸 저항하게 되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 대비해서 뭐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쳐졌던 게 거기서부터는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들어가고 그다음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4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일부 고객사의 제품 수준을 설계를 시작했다. 이런 걸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 밑에 단에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모바일 HPC 오토 예, 관련된 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다양한 응용처의 티어 1 고객 오토와 티어 1 고객 북미 쪽의 티어 1 생각나시는 회사 없습니까? 없으면 패스 오토 자율주행 막 잘하는 그 회사 예 수주 논의 중 네. 요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는 전혀 기대감이 없거든요 파운드리에 대해서 근데 혹시나 그게 떡 나오게 되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저는 네. 답답한 게 네. 그 대표님은 항상 이런 모멘텀 있을 때 그 기업 본인 이름으로 실명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한테 얘기하기만 해요. 모르는 거 둘 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죠. 뭐. 오늘 제가 끝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 기사님한테도 여쭤보려고 하다가 제 입으로 네. 얘기해서 제가 또 피해를 당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저 옛날에 제작진으로부터 종목 얘기 최대한 발언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저도 조심스럽게. 삼성전자 얘기하잖아요. 아유 거기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그냥 제가 유추할 수 있는 혹시나 예, 그런 예. 회사가 아닐까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파운드리에 대한 그러니까 전혀 기대감 없는 쪽에서 뭔가 희망의 싹지 이렇게 솟아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HBM은 보니까 HBM3 이 포기한 느낌이 나고 그냥 됐다 HBM4로 기절 일정대로 진행하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고객사들과 기술적 협의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3 건너뛰고 4로 가나?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 양산 목표긴 하지만 물론 늦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늦었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발맞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HBM4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서 배시 들어오고 어플라이드 모터리얼 들어와서 순환 캠퍼스는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듯이 패키징하는 쪽입니다. 그쪽에서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은 요 1, 2, 3 이걸 봤었을 때 우리가 너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무시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고개를 살짝 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진짜 추가적으로 또 삼성전자가 힘내려고 하게 되면 요런 단어 쪽에서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성과가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 또 이게 이제는 이재용 회장님 막 움직이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왜 저희 가서 이렇게 세일즈 할까? 왜 저쪽 가셨을까? 왜 또 갑자기 테슬라에 갔다 거기 가서 뭐 갑자기 막 뭐 누구 만나기 시작할까? 뭐 이런 쪽에 이제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또 퍼즐 맞춰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이번에 4분기 때 KPX 투자 관련된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그 이제 투자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때 2025년 6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왔던 게 지금 딥시크 때문에 약간 투자 흐름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됐지만 여전히 상향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13% 늘어났고 한 13% 늘어났고 이렇게 나오는 기조라고는 보여지는데 예.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약간 그러면 지금 증가율로 볼까요? 그럼 연간 증가율로 보게 되면은 지금 꺾입니다. 여기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생각보다 그래 AI 투자는 계속되는 건 맞겠어 라고 하지만 증가율이 꺾이네 라고 해서 약간 또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게 나오면서 또 여파가 미칠지 아니면 그대로 미국 시장도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AI 관련된 인프라 쪽들은 약간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예. 근데 박스권이 약간 좀 고점도 낮고 저점도 낮은 모습이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런 걸 어떻게 인식할지 이것도 일단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다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도 좀 여전히 좋을 거라고 좀 보시는 편이세요? 이런 뉴스들만 뒷받침이 된다면? 저요? 네. 네, 스탠스 바꿔놓은 입장 쪽에서 당연히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강되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주가가 많이 오케이요? 네, 뭐 컨펌 받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어느 정도 좀 소외받은 입장 쪽에서 네. 근데 약간 좀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은 됐다라는 쪽에 생각을 하고 그냥 부담 없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었고 좀 아쉬움들이 사실 더 컸던 것들이 사실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기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에도 변화가 생긴다면 또 어딘가에서는 수급이 삼성전자로 가면서 강세였던 업종들은 좀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 길목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업종이나 종목들의 변화는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거는 시장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그 지도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의 방향으로 나타났던 건 뭐 원래 계속 빠져 있었던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는 뭐 수급의 다포 상황이었고 조선이나 변압기 이쪽 같은 경우에 수급이 빠져나왔어요. 네. 빠져나오면서 들어온 게 뭐 삼성전자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강해왔던 쪽 그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뭐 모멘텀이 아예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은 전자가 강할 때는 수급이 뺏길 수 있는 현상은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자의 힘이 어떤 재료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마무리가 될지 뭐 그 고민이 필요한 데는 그거는 물음표잖아요. 네. 추세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런 강도로 주간으로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수급이 뺏기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면서 수급이 다시 반대로 빠져나갈 때는 뺏겼던 쪽 같은 경우에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수급의 논리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좀 거래대금 자체가 시총 상위에서는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고 이번 주간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관이 이 정도 강도로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비하인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밸류 부담이 많이 생긴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뭐 차익 실현 가능성이 좀 높은 건 사실이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2월 초입 1월, 2월 초입까지 보면 좀 오버페이스로 이제 올라온 쪽이 있다 보니까요. 그 속에서
많은 스토리를 내포하고 종목들이 올라왔다 보니까 3월 기점 이제 2월의 중반이 넘어갔을 때는 3월에 뭐 공매도 재개 이런 부분 또 준비한다라고 하면 공매도 재개가 되면은 분명히 이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플레이를 할 거란 말이죠.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월에 주도에서 워낙 많이 올랐던 업종군들도 있고 뭐 사이클 산업이 성장주처럼 뭐 치고 올라가면서 밸류가 엄청 높아진 섹터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수급 빠짐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특징을 나타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인데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로봇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로봇이요. 예, 네. 역시 아니 많이 올라서 네. 네, 그럴 때는 로봇. 네. 네. 안 올랐으면은 로보트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 뭐 어떤 그러니까 로봇을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쭉 잘 달리다가 일단 자연스럽게 이제 조정의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가다가 이제 윗골이 나온 모습들도 나오고. 근데 이제 가장 기준점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시작의 출발은 로봇이 이제 갑니다라고 보여줬던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고점에서 좀 큰 음봉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음봉 실패, 그 음봉 때문에 이제 고점 만들고 그냥 꺾여 내려가느냐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죠. 수요일 날까지 그 안쪽에서 예, 월화수 예. 주도 종목들은 3일 이상 조정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안쪽까지 단기 비용선 안에서 그냥 크게 단기 매물만 소화하고 다시 턴하는지 그게 이제 또 수요일 날이 마침 MSCI 편입 발표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고수순 패시브가 이제 다은 이제 괴물처럼 이렇게 또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들 쪽에서 한 수요일 정도까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일단 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도 아니 코스닥 시장도 강한데 내가 이것만 플레이할 거 아니잖아. 다른 쪽으로도 가야지라고 하면서 좀 확산되는 기조가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건 당연히 차익 매물 나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예. 하지만 징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우리도 로봇 한다. 예, 또 LG도 우리도 한다. 근데 최근엔 또 SK까지 주축이 SK텔레콤이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변화가.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종목들을 움직이는데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중국은 매일 뭐 뉴스 나오기 시작하고 테슬라도 이제 대량 생산 가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뭐 10배 생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잘 아는 그 애플도 예, 이제 로봇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의 개념들이 조금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애플 쪽은. 그걸 일단 보시게 되면은 아이폰 매출 부진한데 부진하죠. 바꾸고 싶겠습니까? 아이폰 12부터 다 똑같은데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폼팩터 변화 없었다.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거기다가 중간에 혹시나 자율주행 전기차 이제 애플카 이거 이제 중단됐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래로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조금 좀 줄었고 솔직히 비전 프로는 실패했다고 봐도 되죠, 우 기사님. 네. 네, 그런 쪽에서 뭔가 또 필요해요. 근데 계속 또 찾아야 됩니다. 성장 동력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폴더블 같은 이제 폼팩터의 변화가 2020년도 후반 때는 아이패드부터 나온다고 그랬던가?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우 기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덕산 네그록스가 네, 뭐 그렇긴 했죠. 네. 고점을 좀 그런 저희들만의 사연이 있어요. 네, OLED 드디어 같이 좀 알고 가시죠. OLED 얘기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OLED 연초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말 새로운 연초가 되었을 때 얘기했는데 이게 주가가 되다가 안 되고 하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조롱을 많이 했죠. 예. 근데 이제 타임이 옵니다. 고장난 시계가 맞는 타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게 원년이 되면 연말 진짜 상처 많이 받으셨나 보다. 아니에요. 연말 되었을 때 이거 상처밖에 없어요. 둘 다 지금. 네. 연말 돼서 주가 되면 네, 그때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하신 거세요? 언제쯤? 재작년 또 한번 애플에서 이제 그 아이패드 출시를 한 대에서 두 대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고려를 했었고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작년 말?
예, 재작년 말. 예. 아, 재작년 말. 네, 그래서 BH라는 종목을 좀 봤었어요. 예,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졌죠. 나락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출시를 했을 때 판매가 썩 뛰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전 작년 말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니 왜 작년 말에 했으면 좀 조정 시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자리인데 했는데 재작년 말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말인데 그게 또 후벼 파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이, 네. 해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롱의 대상에서 네. 영농으로 예, 영농으로 바뀌길 네네. 원하면서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용 로봇을 출시했다고 그래서 가정용 로봇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분리 네. 삼성전자의 분리처럼 이렇게 강아지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따라 쫄쫄쫄 따라주면서 뭘 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생활에 필요한 쪽으로 바뀌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게임 비서 역할하고 화상 통화 지원하고 스마트폰 홈 제어하고 요거만 보게 되면은 저희 많이 보던 겁니다. 하이 카카오였나? 그 스피커 있죠? 네. 그렇죠. 네. AI 스피커 예. 같은 거. 거의 그거의 좀 확대된 버전이에요. 거기에 살짝 움직이는 정도 있는 거겠죠. 뭐. 그게 요겁니다. 네. 그게 그게 전등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또 애플 로봇 나온다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 그래서 모 유튜브 채널에서 약간 공개 아닌 공개 네. 쪽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이거 어떤 느낌이 나냐면 요거부터 이제 이렇게 막 빗대 가서 같이 막 움직이고 막 그 막 재롱 피우고 네. 막 여수 부리고 네. 이런 것들 이거 나오는데 여기 픽사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찌찌뽕? 영화 시작할 때 예, 그 예. 픽사 하면 그 똥똥똥똥 이러면서 막 스탠드 걔가 나와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 픽사가 애플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디즈니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나중에 특허 이거 뭐 충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또 디즈니가 그런 거 민감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괜히 해놓고 이거 뭐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네. 너무 유사해. 막 그 노래 나오면 춤추고 있고 네. 이렇게 춤추고 이게 춤추고 있고 거기다가 뭐 물 마시고 물 이렇게 슥 밀어주고 네, 있고 뭐. 네 이런 거 보니까 뭐 거기서 많이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좀 애플이 혁신적인 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니 그럴 수 있죠. 기껏해 픽사 거 따라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예. 실망감은 있을 수 있죠. 차라리 여기서 로봇팔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뭘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정도다라는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생활에서 사람들이 전등 하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스피커도 솔직히 저희가 AI 스피커 나왔을 때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스피커는 다 쓰는 물건이고 네. 거기서 뭔가 결합돼서 뭐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사물 인터넷 정도까지 붙은 살짝 AI 정도였었지. 근데 이거는 동작까지도 이제 그런 걸 반영해줘서 뭐 이제 사용자의 기분에 맞춰준다거나 뭐 무드에 맞춰준다거나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약간 개념들은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에서 좀 발전된 개념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애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결국은 애플도 로봇 쪽에서 좀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쪽에서 또 하나 가정용 로봇 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차감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뭔가 제가 보면 마우스도 그럴 것 같아요. 마우스도 저희 쓸 거 아닙니까? 그 PC 환경 쪽에선 네. 마우스가 이제 기분 맞춰가지고 얘가 춤춘다든가 혼자 막 돌아다닌다든가 막 그럼 조목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사회종자의 기분을 안다 그러면 네. 내 종목이 상가 들어갔어요. 얘가 난리 나겠죠. 막 이런 것처럼. 그럼 저 살 것 같아요. 저는 저 살 것 같아요. 내 기분을 알아주는 마우스네 이러면서 예 그거 이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예. 따라 하지 마세요. 애플 이런 데 가져가지 마세요. 저 소송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런 아이디어가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 되게 되면 또 이제 시장은 많이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 또 로봇이나 아니면 또 AI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이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에 그렇죠. AI 기능을 입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관점이면 지금의 로봇주는 모멘텀에서 해당이 좀 안 되는 게 아닙니까? AI를 입히는 건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기껏 발표를 했더니 얘 또 거기다 찬물을 또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예. 얘는 작업 공간이 그렇죠.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네네. 그 뭐 제조업체도 되고 뭐 극한 환경에 어디 뭐
얘가 나중에는 총 들고 싸울 것 같습니까? 싸울 거 아닙니까? 약간 터미네이터 2 빠바밤 이거 하면서 예. 그것도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휴머노이드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쪽이지만 또 다른 로봇 쪽의 한 쪽.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사람과 똑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그랬죠. 네, 네. 이제 광범위하게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보자. 한쪽에서 애플이 갖고 나온 이런 것들도 아 이런 것들이 로봇이 되는구나. 한 쪽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보시는 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특허 출원하세요. 그래서 사업 한번 해보시죠. 로봇만 갖다 AI 나중에 가게 되면 LLM하고 이런 것만 갖다가 또 API 갖다 붙이게 되면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사업의 기회는 또 있다.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했었는데 그게 실망 포인트가 아니라 또 새로운 영역에서의 로봇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사님께서는 네. 그 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까지의 흐름들 주도주는 3일 이상 조정받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이게 도입기라고 하죠. 그러면 침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보면 전체 글로벌 인구가 한 81억 정도가 돼요. 81억 정도. 그러면 차량 보급 아예 개발도상국 이하를 빼면 한 20% 침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반 차량 가격인 5천만 원 정도를 대입을 해보면 몇 천조짜리 시장이에요 이게. 몇 천조짜리 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GDP만 하더라도 5, 6천조 정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5, 6천조 정도 데이터인데 보통은 주도주에 등극돼 한국과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여력이 중산층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 그 국가의 GDP 정도의 시장 규모라고 하면 이게 주도주의 등극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마진 외에 단순히 차량만 팔아서 발생하는 매출 같은 경우에 더블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를 하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옵티머스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드라이브 걸 수가 있는 거죠. 머스크가 뭐 로봇 사업으로 10조 달러 얘기했더라고요. 그 충분히 가능해요. 일경. 예,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이 그대로 추산을 해보면 약 13경 정도 시장 도출이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뭐 10% 침투한다라고 하면 1경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로봇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렇게 단기로 크게 낮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주가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8%가 빠졌으니 여기에서 자칫 고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기보다 그만큼 큰 시장에서 침투가 어떤 기업이 먼저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침투를 하든 시장이 개화가 되면 그때부터 다시 스타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시세보다 이 큰 파노라마 열리는 파노라마 속을 한번 향유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로봇 투자를 할 때 이사님께서는 로봇 안에 있는 부품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AI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요즘에는 액추에이터 공부도 하고 막 온갖 관절 부품들 막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휴머노이드 자체 그거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기 시장에선. 초기 시장 침투를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한지 결정이 안 됐어요. 네네. 출시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순환매로 다 같이 움직여요. 완성을 하는 만들어내는 기업들, 그 다음에 여기에 부품들, 소프트웨어들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하나의 기업이 제품을 딱 출시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초기 침투 같은 경우가 시장이 한 5% 정도 기본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면 이 밸류 체인에 해당하는 종목들, 부품들이 대시세가 나게 되거든요. 네. 침투를 먼저 가지고 가는 기업. 그래서 지금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막 순환매 돌다가 2배 났다가 주가 또 제자리로 갈 거예요. 네네. 휴머노이드 만들어 보니까 이거 성능이 우리 생각보다 안 좋아. 뭐 그러면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 시세는 이제 침투에 대해서 한 5% 정도 이 정도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가 뭐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새롭게 생겨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왔을 때 생겨났을 때 그 데이터들의 공통적인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과거에 이 정도 학습을 했고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면 이번 타이밍에서는 그 데이터를 대입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에서 수익 보면 또 다음에 또 이 비슷한 현상이 있을 때 수익을 갖고 갈 수 있다 보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인 뉴스들이 없으니 좀 저희들도 스터디를 하고 종목군들을 추려보면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엔터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꼭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시장 2번 겪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줬던 업종 군 중 하나가 사실 또 엔터주기도 했는데요. 급등을 했다가 약간 좀 많이 절반 정도는 반납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은 엔터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후장에 약간 억울한 섹터죠. 삼성전자로 쑥 쏠리다 보니까 그러게요. 잠깐만, 일단 잠깐 대기, 잠깐 중지.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로 훅 네. 가다 보니까 차익 매물 좀 나왔던 그런 경향인 것 같은데 투자에는 바뀐 거 없습니다. 맞아요. 네, 여전히 네. 바뀐 거 없고 뭐 예전부터 그랬었죠. 관세 회피 섹터다. 네. 그리고 또 올해 우리 형님들 다 돌아오신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이제 역성장은 작년에 끝났다. 올해부터는 다시 확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런 것부터 플러스 알파가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우리 이제 자꾸 우리라고 그러네요. 예. 시진핑 주석이 우리 아니고 그들의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만났는데 네. 그 사진 유심히 보시면 좀 특이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원래 옛날에는 테이블 같은 데 앉아서 약간 여기 상석, 여기 옆에가 사이드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옆에가 나는 여기서 너한테 훈계를 한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앉았었는데 네. 이번엔 대등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그 담화 있었을 때 시간 20분 이번에는 국회의장하고는 40분. 네. 물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당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내용들도 과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것보다 좀 많이 좀 열린 결말로 보여주다 보니까 카페 베네죠. 열린 결말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해석하는 게 조금 그러면은 한한령 해제와 함께 좀 뭐 나올 수 있는 이 시그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움직였었는데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그래도 종가가 버텼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상 콘텐츠 쪽이죠. 네. 이쪽들은 스튜디오 드래곤 비롯해서 좀 올라왔었고 하지만 기존에 좀 올라갔다가 이거 여기서 계속 또 강하게 플레이 해야겠어? 라고 하는 쪽들은 바로 차익 매물 나오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경계감의 매물들은 있었다고 봐도 뭐 투자율이 바뀐 거 없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좋은 얘기, 특히 이제 그쪽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계속 미국 때리기,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하고 중국 간에서 아마 전화 통화가 성공이 돼서 그렇게 되면 오늘 딱 관세 안 때렸겠죠. 그리고 약간 좀 합의 본 게 있다. 그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좀 올라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전화 통화 불발, 나 삐졌어, 전화 안 받아 이러다 보니까 뭐 약간 불발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면 중국 입장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아까 나왔던 기사 중에 보게 되면 중국은 러시아랑 더 가까워집니다. 시진핑 주석도 러시아 갔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 중국 온다고 그러죠. 올해 안에 다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고 거기다가 주변 국한테도 좀 이렇게 좀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엉그러지게 되면 더 고립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더 끈끈하게 붙고 그러면 자기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대외 역학적인 관계를 봤었을 때 좀 한한령 해제가 가까워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관점들이 높아지는 게 지금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사실 광범위하게 봤을 때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뭐 엔터주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약간 컨텐츠 제작, 미디어 쪽이 있고 그야말로 연예 기획사 쪽이 있고 이거 조금만 더 넓히면 이제 게임까지도 가는 건데 어디를 그래도 가장 좀 좋게 보세요? 투자를 한다면? 뭐 저만 시키세요. 아니, 의사님 똑같이 여쭤볼 거예요. 예.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만드셔야지. 저만 계속 하게 되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제발. 일단 등액의 크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담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중 FTA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쪽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관련된 걸 좀 타이트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영상 콘텐츠 쪽 이쪽 강하게 반등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왜냐면 지금 아니 거기 넷플릭스 못 본다면서요. 뭐 여하튼간 근데 다 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더 많이 봤대요. 그게 다 어디로 봤겠습니까? 워드백 음료로 다 봤겠죠. 그런 거부터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우리 드라마 제값 주고 수출하고 거기다가 또 그게 관리가 돼야 솔직히 뭐 런닝맨이나 나머지 이런 예능 같은 경우도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들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런 것들도 타이틀하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영역이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긴 보는데 일단 그냥 엔터사 예. 이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대상이겠죠. 아, 네. 결론이 열린 결말. 미디어 컨텐츠 제작 쪽을 했다가 그래도 결론은 엔터사로 네. 해주셨고 이사님께서는 엔터주 그리고 이제 한알령 해제 이슈로 오른다면 어느 쪽을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엔터 쪽은 그냥 뭐 음원 수익 그다음에 콘서트 같은 경우가 작년에 뭐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대여급의 컴백들이죠. 하이브는 BTS 그다음에 뭐 YG는 블랙핑크 네. 이제 뭐 빅뱅 같은 경우도 고려가 되고 있고 JYP는 공고한 라인업에 뭐 이제 돔 투어를 월드급으로 강하게 놓을 수 있는 뭐 스트레이키즈 뭐 국내에서는 걸그룹 같은 경우도 새롭게 생겨나서 엄청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엔터는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중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초긍정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JYP 엔터나 SM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뭐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한 주가 수익률 2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알령 열리면 기본 30배에서 35배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일본의 우리가 로컬 인구, 그 다음에 북미의 일부 여기에서 멀티플 확장이 나타난 건데 중국에 이제 우리나라 음원을 듣고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대입을 해보면 멀티플 확장은 지금보다는 배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JYP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인데 5조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고 SM 같은 경우는 2조 1천억인데 뭐 4조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는 거고 하다 보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는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게 한알령인데 계속 이게 기대감만 갖고 오다가 한 번도 시행은 안 됐어요. 네. 이게 또 뭐 떡밥 던져줬다가 한다고 했다가 뭐 콘서트 오라 했다가 또 안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알령에 대한 기대는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엔터주도 오늘 뭐 움직이다가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고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오버페이스 나타나면 한알령으로 오버페이스 나타나면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기대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텐은 엔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한알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네, 근데 이걸 한알령 이슈 모멘텀으로 가기에는 여전히 좀 확인은 해봐야 된다 정도로 저희가 결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이사님께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주총 시즌 전에 관전 포인트 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맞아요. 이제 3월이 임박이에요. 공매도 재개도 있지만은 주총 시즌이 있다 보니까 이게 행동주의 펀드의 액션들이 과거보다 강해졌고 그다음에 그 경영권 분쟁성이 있는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소액주주들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좀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3월에는 어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거는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코웨이에 대해서 좀 열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존재를 했죠. 이게 글로벌에서 보는 방향에서는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소액 주주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는 긍정으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베일류업의 민간 버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3월 같은 경우에 주총 기점에서 이제 조금 더 과거보다는 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공매도 시즌 같은 경우와 겹쳐서 되려 기업들의 주가 결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도 좀 한마디 추가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붙을기가 딱 좋은 게 국내 기업들의 밸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니 도대체 주가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성난
성남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모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럴 때 약간 시장에서 그 대주주나 아니면 기업 경영진들이 약간 주주들을 달래지 못하는 행동들, 뭐 이제 무슨 증자라든가 뭐 이런 약간 저희가 싫어하는 것들, 같이 또 분할 상장이라든가 이런 그런 걸 또 너무 많이 했죠 지금까지. 확 그냥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좀 특히 최근에 나왔던 종목 중에서 HD 현대, 네. 이것도 어차피 현대그룹 이제 조선 쪽과 함께 돌아가고 뭐 건설기계도 괜찮고 뭐 이렇게 다 현대 일렉트릭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거기다가 갖고 있던 로보틱스 상장한다. 뭐 기업 가치 얼마 받을지 그거 평가하고 있는 얘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시장이 승질이 확 나는 거죠. 그런 감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 안 참습니다. 우리 단체 행동을 보여주게 되겠죠. 근데 그 근간에는 주가가 너무 소외됐거나 재미없게 되면 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네, 그게 우사님 말씀하셨듯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국면들이 이제 저희가 많이 깨어 있습니다. 당할 만큼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것들 보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고려아연도 받고 근데 고려아연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뭐 티웨이 항공도 받고 그래서 뭔가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게 되면 저런 식으로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성공한 케이스가 DI 동일 이거는 성공한 케이스죠. 어찌 보면 주가로는 성공입니다. 그쵸. 뭐 소액주주 목소리가 커졌다라고 했을 때 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스토리는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이게 좀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좀 개인 투자자한테 실망스러울 만한 그런 일들을 벌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주 행동주의가 좀 이렇게 강해지면 이제 뭐 배당이 확대된달지 자사주 소각이랄지 이런 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망감을 준 기업들을 역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역이용이라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너무 오반가요? 네, 그거는 이제 소액주주의 결집이 이루어져서 액션이 돼야 되는데 소액주주의 결집이 이루어지다가도 이게 또 뭐 서로 이게 그러게요.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뭐 하나의 기틀이 돼서 구심점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할까요? 그게 3월 주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 뭐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기업이 좀 소액주주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걸 보여주면 그 기업의 예가 되어서 이제 좀 차차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미 부여 정도. 의미 제가 부여 너무 정도. 꿈보다 해몽이었네요. 그러면. 너무 앞서갔네요. 그런 의미 부여 정도 하면서 주총 시즌도 저희가 한번 열심히 체크하면서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에 대한 전략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